네, 대선이 한 달이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당의 후보들은 오늘도 분주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네, 정치권의 자세한 소식들을 정치부 박상률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이야기부터 좀 해보죠. 대선 후보 선출 후 첫날이었던 어제는 현충원을 참배했었는데 오늘은 뭐 그다지 특별한 일정이 없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오늘은 뭐 특별한 공식 일정을 잡지는 않았고요. 일단 문 후보는 비공개로 경남 양산에 있는 선친의 묘소를 찾아서 참배를 하고 그리고 부산에 있는 이 모친의 자택을 찾는 등 주로 개인 일정을 좀 소화를 했습니다. 예. 물론 뭐 향후 대선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구상, 대선 레이스를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은 많이 뭐 좀 생각을 했겠죠. 일단 그렇게 전해줬고 내일은 문재인 후보가 경제 사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그리고 경제 현안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볼 예정입니다. 예. 그런가 하면 오늘 계속 실검에 이현주 의원 이제 이름이 올라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굉장히 신경 쓸 일이었겠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오늘 오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더불어민주당 비문 계열로 좀 분류가 되는 이현주 의원이 탈당을 했습니다. 이현주 의원은 뭐 이미 탈당에 대한 부분이 뭐 이미 조금은 예측이 많이 됐던 부분인데 이 의원은 탈당을 하면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돕겠다 이렇게 지금 밝혔습니다. 이번 조기 대선 국면에서 지금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의 탈당, 일단 김종인 전 비대위 대표가 있고요. 예. 그리고 최근에 또 최명길 의원, 오늘 이 의원까지 모두 3명입니다. 세 번째 지금 좀 탈당을 했고 또 최근에 그 비문 핵심 중에 한 명인 박영선 의원이죠. 굉장히 좀 그렇죠. 예. 날선 비판을 많이 합니다. 문 후보에게 네. 날선 비판을 많이 하는데 이 박영선 의원 역시 비난 수위가 계속해서 좀 높아지고 있고 또 다른 비문계 일부 의원들이 좀 조찬 회동을 하고 이러면서 분위기가 지금 당내 분위기가 상당히 어수선하지 않느냐 이런 분위기가 좀 감지가 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 문 후보 입장에서는 좀 아주 신경이 많이 쓰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어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이제 어제 선출됐고 오늘 이제 선출 이후 첫날을 맞았는데 첫 일정으로 현충원을 찾았는데 좀 차별화된 모습을 보였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국민의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 안철수 후보가 첫 공식 일정으로는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립서울현충원을 찾기 전에 첫 번째 행보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지하철을 먼저 찾았습니다. 새벽 출근길에 한 6시쯤에 집에서 나와서 지하철을 찾아서 직접 타보기도 하고 거기 있는 시민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뭐 스킨십도 하고 소통도 좀 했는데 일부 시민들은 뭐 셀카도 좀 찍자 이래서 뭐 같이 이른 시간인데 새벽에 같이 셀카도 찍고 또 일부 시민 중에는 이 핸드폰을 직접 찍으면서 동영상으로 생중계가 된다. 괜찮느냐? 뭐 흔쾌히 또 안 후보가 괜찮다. 같이 찍자 그래서 뭐 본의 아니게 생방송으로 아침 출근길이 중계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현충원에 갔을 때 안 후보는 이승만, 박정희, 김대중, 김영삼 전 대통령까지 역대 대통령들의 묘역을 참배를 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안 후보가 문재인 후보에게 끝장 토론 제안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네, 뭐 대선 예비 주자들부터 네. 이미 예전에 경선을 할 때부터 끝장 토론 이야기는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요. 네. 이 안철수 후보 역시 오늘 국립현충원을 참배를 한 뒤에 국회로 가서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문재인 후보에게 끝장 토론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공식적으로 지금 제안을 한 거고요. 안 후보는 이 기자회견을 할 때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번 대선 구도는 안철수 그리고 문재인 이 두 사람 중에 누구에 의한 정권 교체가 나은 것이냐 이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상 정권 교체는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할 것이라는 전제를 양자구도 얘기를 한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런 전제를 깔아놓은 거고. 준비된 종이 서류 전혀 없이 미국 토론처럼 뭐 힐러리와 트럼프 대선 때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 미국 토론처럼 맨몸으로 자유롭게 끝장 토론을 좀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한 상황입니다. 일단 문 후보는 오후에 또 입장을 좀 냈는데 추후에 캠프에서 논의를 해보겠다 이런 입장을 내면서 당장 뭐 어떤 특별한 입장을 밝히진 않고 입장을 유보한 상태입니다. 예. 네, 보수 쪽 이야기도 좀 해보죠.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PK 민심잡기에 나섰다고요? 네, 일단 홍준표 후보 자신의 안방입니다. 이 부산 경남 PK 지역으로 좀 향했는데 부산 경남 지역 선대위 발대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홍 후보는 부산 경남에서 불이 붙으면 대선 판도가 달라진다. 예.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아무래도 그 지역 민심에 이런 이야기만큼 더 좋은 이야기는 없겠죠. 홍 후보는 일단 바른정당과의 연대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를 했는데 합당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뭐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을 재차 강조를 했고
국민의당과의 연대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호남 이중대다. 뭐 늘 이런 얘기를 했죠. 또 뭐 이런 부정적인 표현을 쓰면서 연대에 대해서도 조금은 부정적인 입장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김종인 전 대표 탈당 후에 오늘 공식적으로 대선 출마 선언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를 맡았었던 김종인 전 대표가 오늘 대선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김종인 전 대표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후보를 향해서는 오랫동안 유지된 지지율은 의미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에서 정체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네.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집권할지도 모르면서 혼자서 뭐 어떻게 해보겠는지 모르겠다. 좀 굉장히 뭐 강한 이야기를 했는데 안 후보 측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그 자강론 그리고 독자 노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김종인 전 대표가 상당히 좀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대선 전국 상황 박상효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박 기자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